미국의 많은 그 전문가들이 말려도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는 정말 백척 간도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김정은 신년사를 간단히 요약해보면 첫 번째 경제 부분에 이례적으로 경제 부분을 강조하면서 많은 부분을 여기에 할당했습니다. 주로 자력 경쟁이죠. 그러니까 제재를 버티면서 끝까지 가보자라는 이야기인데, 그 말은 또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북한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핵화 문제, 아주 뒷부분에 조금 하게 한국한테 한 게 아니고 미국한테 하는 식으로 했는데, 역시 뭐 북한은 비핵화할 의지가 전혀 없다. 뭐 요즘은 이제 조선반도 비핵화, 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이 이제 국민들 상식이 되는데요. 사실 제가 판문점 선언 끝나고 난 뒤 그 다음날 조선일보 인터뷰하면서 정말 사기다, 엉터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사실은 좀 이 내용이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지금은 아마 거의 상식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반도 비핵화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원래 조선반도 비핵지대화해서 김일성이 때부터 계속 해왔던 이야기고요. 김일성이가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북한에는 핵이 없었습니다. 자체 핵도 없었고 중국이나 당시 소련이 북한에다가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대한민국에만 북한의 남침을, 재래식 남침을 저지하고자 북한처럼 대규모 양적인 재래식 군사력을 가질 수 없으니까 소위 전술핵 무기로 그걸 억제해 왔거든요. 그것을 이제 아이젠하워 정부 때부터 시작한 유럽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아시아나 여러 군데 공산권처럼 우리 자유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그렇게 많은 군대를 가질 수 없으니까 군대는 최소화하면서 소위 공산권의 6.25 전쟁과 같은 제2의 어떤 전쟁 도발을 막기 위해서 전술핵을 배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핵국가고 북한은 비핵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뭐 미국의 핵이었지만, 그러니까 김일성은 빨리 남한에 있는 전술핵을 철수해야 무력적화 통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주장해 온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스스로 내려줬죠. 그러니까 80년대 지금 청와대를 점령하고 있는 주사파들이 소위 학생운동을 하고 이렇게 운동을 할 때 내세운 구호가 반전, 반핵, 반미입니다. 그러니까 반핵이 뭐냐면 한국에 있는 전술핵을 철수하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노태우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라고 하는 정말 시대의 전략적 실책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미국의 핵이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이 핵 개발을 해서 사실은 지도자의 전략적 결심만 이루어지면 거의 뭐 1 내지 2주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 잠재력이 있었는데 북한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때 이후부터 거의 30-40년 이후에 이제 핵을 가졌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북한의 핵을 내려놓는 것들을 보지도 않고 영변 원자력 가동 중단을 보지도 않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무장해제를 해서 지금은 우리는 완전한 비핵국가, 그 다음에 핵 개발했던 과학자나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거의 다 지금 소멸되는 데다가 문재인이 또 이것을 탈원전한다고 해서 그나마 갖고 있던 핵 잠재력을 다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비핵, 잠재력까지 망가진 그런 국가고요. 북한은 실질적인 핵국가가 되었습니다. 아마 부세 사가들은 이렇게 전략적 바보 행위를 한 경우가 역사상 희귀한 예로 기록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게 조선반도 비핵지대화인데 이렇게 북한이 중간에 여러 가지 경과가 있으면 생략을 하고 너무 기니까 김정은은 앞으로 2년 후에 핵무기를 가지게 되니까 이때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2016년 7월 그 지금으로부터 한 2년 반 정도 되는 전이죠. 그때 북한 정부 공동 대변인 성명으로 조선반도 비핵지대화 7개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그 7원칙이 뭐냐? 북한 비핵화는 전혀 없고 뭐 7개 원칙을 딱 요약하면 하여튼 남조선에 있는 미군 기지에 핵이 없다고 했는데 진짜 있는지 없는지 내가 다 봐야 되겠다. 사찰 검증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철폐를 해라. 그리고도 전시에
혹시 유사시에 그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 조선반도에 미국이 뭐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비행기나 함선이나 이런 게 들어오지 마라. 그러니까 미국이 소위 전시정원을 하지 말라는 소리죠.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주한미군 떠나라. 그게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그걸 다시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는 뭘 확인했냐면 작년 4월 20일 당중앙회의에서 소위 김정은이가 이야기한 나는 핵국가다. 이제 핵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핵계획이나 핵무기를 외부로 확산시키지 않는다. 소위 NPT 핵확산 금지 조약 1조에 나오는 핵보유국 임무를 대내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핵보유국 선언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자기 스스로 핵보유국이라는데 우리 정부는 구태여 북한이 핵을 내려놓는다고 국민을 속이고 또 미국 가서 트럼프한테 미국은 아마 알고 있었는데 미국 전문가들은 그걸 말리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작년 중간선거에 마케팅 활용하자고 덜렁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국민의 일부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 계속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선전을 해대고 그게 먹히는 우리 사회의 반지성적 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 대북 소위 비핵화 평화쇼라고 하는 것이 시작은 누가 하느냐 하면 북한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핵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도 평화쇼를 열고 작년 연말에 그들이 당중앙 노동신문이나 중앙통신을 통해서 우리가 비핵화 약속한 적이 없다. 미군을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했죠. 언제 북한 비핵화를 이야기를 했느냐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평화쇼에 막을 내린 거죠. 그리고 올해 또 똑같은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핵 내릴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인간인지 그것을 또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이 사입 언론들이 정규 언론이니까 다 사입입니다. 일부 뭐 조선일보나 한두 군데 빼놓고는 이것을 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하여튼 우리 사회가 이런 정도니까 북한이 당당하게 뭐 이거는 사기를 아무리 쳐도 진실로 믿어주는 바보들이 있으니까 정말 쓸모있는 바보들이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의해서 대한민국한테 요구한 게 두 가지입니다. 국제 제재 받더라도 평양하고 판문점하고 평양선언에서 했던 걸 실천해라. 특히 개성공단 다른 것들은 좀 이게 실천하더라도 철도 연결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 당장에서 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의 매년 1조 5천억 정도의 북한의 수익이 예상되는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을 빨리 열어라. 조건 없이.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 갖고 와서 니들이 제재받든 뭐든 그 나중 문제고 일단 돈 가져오라 이렇게 요구하고 두 번째 이제 한미연합 훈련하지 말고 미 전략자산 배치를 하지 마라. 작년에 한미연합 훈련이 중단이 되니까 아마 미청 요구에 의해서 한미연합 훈련을 옛날에 하던 것보다 축소는 시기에 명칭은 좀 바꿔가지고 올해부터 하자라 이런 논의가 되어왔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한미동맹 깨라는 소리죠. 한미동맹 깨라는 소리. 자, 미국한테는 상응조치를 해라. 상응조치를 안 하면 내가 도발로 돌아가겠다.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 공갈을 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한테 도발하고 뭐 미사일을 쏘고 했는데서 미국이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네가 마치 뭐 북한의 핵기획이 없어진 것처럼 미국 국민한테 내도 사기를 쳤는데 네 사기가 공갈이라는 것을 내가 드러내 보이겠다고 위협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좋은 신세를 받았고 아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사기받았다는 것이 백일화에 드러나는 순간 트럼프는 재선이 안 됩니다. 너무 허황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너무 말도 안 되는 양보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공화당에서 대선 후보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한테 공갈을 친 겁니다. 트럼프가 놀래가지고 국무부나 이런 데서 화답을 안 하고 미국에 주도를 갔다 왔지만 미국의 전문가들도 부글부글해요. 근데 도대체 아무리 이야기해도 트럼프는 이야기를 안 듣는답니다. 장관 이야기도 안 듣고 볼턴 이야기도 안 듣고 그리고 동맹을 중시하고 정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는 사람들 다 잘랐습니다. 그게 이제 폼페이오처럼 정치적 야심 있는 사람하고 군 출신들은 특히 미국 군인 출신들은 양심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3인방의 맥메스터 장군 안보보장은 잘랐죠. 그 켈리 비서실장 이 해병대 포스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매티스 장관이 이라크전 때 해병 1사단장 할 때 부사단장을 하다가 현장에서 장군 직급을 시켜서 여단장 적각 임명해서 임무를 줬더니 그냥 큰 정가를 올려시가지고 두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죠. 그래서 매티스 장관, 켈리 이런 사람들이 계속 트럼프를 달래보다 트럼프는 나토까지 한다고 하여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책에다 나와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보니까 그게 되게 미국의 컨센서스인데 어쨌든 3인방 다 없어져서 이제는 트럼프의 기괴한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사실은 참모의 제도적 장치가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태인데 어쨌든 상응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럼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 조치는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기적으로 제재 해제. 평화협정이나 종전선언을 거쳐서 평화협정을 하는 거나 한미동맹이 파괴되는 거는 조금 2, 3년 있다가 김정은이가 결정적인 시기 때 활용하는 수단이고 당장은 돈이 없거든요. 그 제재 해제해라. 제재 해제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신락 같은 북한에 우선 제재제가 되면 북한이 일단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고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진짜 귀중한 카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을 하고 북한의 정권의 속성을 바꿀 수 있는 귀한 카드를 트럼프가 아무것도 안 받고 작년에 다 줬습니다. 훈련도 중단시키고 전략가상 배치도 구하고 다 중단시키기 때문에 유일하게 나온 게 제재인데 이 제재를 완전한 비핵화에 줘버리면요. 비핵화는 물 건너가는 겁니다. 더 이상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는 카드가 전혀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재 해제가 비단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나마 신락 같은 희망이 남아있는 북한의 핵을 내려놓는 데 대해서 마지막 카드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상응 조치가 종전선언일 겁니다.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이것은 첫 번째 단기적 효과는 뭐냐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국이 군사 옵션을 할 수 있는 수단이 근원적으로 제거가 됩니다. 전쟁이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한미동맹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 조치인데 정상적인 것 같으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가 되고 북한 체제의 속성이 바뀌어서 더 이상 전쟁을 일으킬 그런 국가가 안 될 때 이럴 때 줘야 될 카드를 아마도 비핵화도 되기 전에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비핵화라는 게 통상 5단계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생산하고 있는 핵물질 생산이나 소위 핵을 투발할 수 있는 수단인 미사일 생산을 중단하는 것을 우리가 소위 동결이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 그 다음에 동결을 하고 난 뒤 과거에 개발했던 핵이나 미래에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의 소위 리스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핵 리스트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는 신고라고 그러죠. 자, 동결, 신고 여기 2단계입니다. 그럼 신고가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이제 무슨 서류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진짜 현장에 가서 정말 네가 진짜 제대로 된 리스트를 갖고 왔고 그 리스트대로 됐다면 그게 정말 제대로 과거의 핵을 불량화시키고 뭐 하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따져보겠죠. 그것을 사찰 및 검증이라고 그럽니다. 이 3단계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확인이 되고 나면 4단계가 뭐냐면 불량화 조치.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것을 사용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일시적 불능화가 들어가냐면 완전한 폐기 전에 우라늄 같은 경우는 방사능이 별로 없어서요.
바로 손으로 만져서 바로 해치가 가능한데 플루토늄은 방사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통상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오메가도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카드뮴이나 시멘트를 집어넣어서 봉인을 해가지고 한 10년, 20년 정도 플루토늄 방사능이 없어지는 기간을 기다려야 돼요. 자, 이런 게 불능화, 5단계가 폐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간이 길겠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CVID부터 점점점 해서 이제 핵리스트, 소위 신고까지 하면 내가 해주겠다. 니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가 작년 분위기였고, 이제는 아예 요쪽으로 하여튼 리스트만, 그냥 순위만 표시하라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북한이 이렇게 버티면서 값을 올려놓고, 이제 엉성한 신고서 A4지 두세 장 주면 트럼프는 바로 제재 완화하고, 전면 제재 해제는 좀 어렵겠지만, 제재 완화하면 뭐냐면, 한국과 경협하는 것들은 내가 유엔 제재 예상을 인정해 주겠다. 그다음에 북중 무역하는 것 일부 정도는 이해를 해주겠다. 이번에 뭐 석탄을 강조하는 거 봐서 석탄 가지고 7천억 정도 매년 북한이 수익을 올리거든요. 여기서 반 정도 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끝나고 대한민국은 한미동맹도 없고 작년 9.19 군사합의 이후에 한 1년 정도 앞으로 연말쯤 되면 경과하면 한국군 1년 정도 훈련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한국군은 이슬람화는 핫바지가 되고 주한미군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정말 맨주먹 붉은 피로 핵무장한 북한을 맞이하게 될 상황이 지금 문재인이 그대로 두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북한이 아무리 저런 헛소리를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있다든지 제일 중요한 우리 정부입니다. 우리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미국의 의회와 미국의 언론들을 활용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한 결심을 안 하도록 좀 압박을 해야 이것을 되돌릴 수가 있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정부 그 다음에 미국 정부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 사람들은 한 짝짝이고요. 요걸 중국 러시아는 그대로 하라고 그러고 지금 남아있는 세력이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 그 다음에 별 믿었지 않은 우리 보수 야당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 두 번째는 그나마 미국의 여론 이게 근데 한국도 관심 없는데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 잘한다고 박수치고 있거든요. 어쨌든 미국 내 여론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정부 여론 다 도와줄 나라가 일본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북한의 핵에 대해서 한국하고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똑같은 안보 위협에 놓여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계속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베는 이렇게 계속 트럼프한테 시비를 걸었습니다. 적어도 미국만 위협하는 핵만 내려놓고 정치적 쇼하지 말고 우리 일본의 직접적 위협이 되는 노동미사일까지 다 해야 된다. 폼페이오 올 때도 따졌고 트럼프 올 때도 늘 아베가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전 세계 지도자, 자유세계 지도자 중에서 걔도 가끔 아베도 이렇게 연장을 지르긴 하지만 그래도 제일 말 잘 듣는 게 아베인데 이제 아베가 일본에 왔다 갔다 하시면 알겠지만 일본도 지금 많이 돌아섰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서 살길 그거 하고 저 한국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솔직한 현주소입니다. 정말 암울한 현주소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올해 그러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가장 큰 리스크가 문재인 정부가 계속 이와 같은 정책을 계속 할 거고 계속 국민을 호도해 나갈 건데 여기서 이제 이 첫 번째 리스크고요. 두 번째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리스크인데 지금 한미동맹이 뭐가 남았냐면 작년도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훈련 중단하고 전략자산 배치가 중단한 것이 얼마나 큰 문제냐면 잘 아시다시피 2011년 12월 달에 김정일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2012년부로 이제 김정은이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됐죠. 그래서 걔가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2년을 발표했다. 시민사를 아버지 집권했으니까 13년부터 13, 14, 15, 16, 17. 요 5개년도에
그 신년사를 분석해 보면 뭐 이렇게 뭐 자력갱생이 주저리 한 이야기도 있고 그런 걸 다 빼고 정말 우리한테 대한 핵심적인 것은 자 남북관계 개선하자. 전제 조건이 뭐냐면 6.15하고 14선은 실천해라. 그러니까 1, 2차 정상회담 동양 니들이 준다고 했던 공수표 날렸던 그것들을 현물을 현찰을 갖고 오라는 요구 첫 번째. 두 번째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하고 전략자산 배치를 중단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북한한테는 아쉽고 큰 카드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작년 2018년에는 6.15, 14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군사훈련하고 전략자산 배치만 중단해라 남북관계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걸 보니까 6.15, 14는 벌써 2017년 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건 해줄 것 같으니까 이건 이야기 안 해도 못해요. 다 문재인이 알아서 해줄 거니까 이제 미국과 하는 요것만 중단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트럼프가 줘버렸어요. 지금 사실은 쏙이 시커먼 비단장사 왕서방 중국이 오랫동안 이야기한 쌍계병행이 뭐냐면 1단계가 쌍중단이 뭐냐면 핵물질 생산과 연합훈련 중단이다. 그 다음에 완전한 비핵화하고 평화협정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양보를 트럼프가 해줘버렸어요. 그러니까 군사연습 중단하면 적어도 핵 동결은 돼야 돼. 핵물질 생산은 중단해야 돼요. 핵물질 생산 중단 안 했지 않습니까? 그들 말로는 역사적 소명을 다하는 거 북부 실험장, 풍계리 실험장 폐쇄한 건데 그걸 폐쇄 하나마나 아니 북한이 스스로 마지막 6차 실험을 했던 2017년 9월 3일을 알아요. 더 이상 핵실험이 필요 없다. 우리는 앞으로 인계전 실험을 하겠다고. 공공개혁의 인계전 실험이 뭐냐면 소위 그러니까 핵실험을 실제 그 폭발을 기폭장치를 통해서 핵폭발을 시켜서 데이터를 충분히 얻고 나면 모든 나라들은 컴퓨터 쉽게 말하면 시뮬레이션으로 돌리는 걸 인계전 실험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가 핵폭탄 실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 핵폭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핵무기를 끊임없이 개량합니다. 그걸 뭐로 하냐면 폭발 안 시키고 전부 다 인계전 실험 형태로 소위 실내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겁니다. 북한이 그게 있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핵실험이 필요 없으니까 실험장 폐쇄한다고 또 자기 입으로 했어요. 김정은이가 이제 역사적 소명을 다한 북부 실험장 폐쇄한다. 그걸 비핵화가 아무 상관도 없고 핵 동결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훈련을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시진핑도 놀랬을 거예요. 야, 내가 그거 주장할 때 한국 그 당시 오바마 때까지 미국 대통령이나 한국 정부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는 마라. 핵동결, 이들 신고도 안 끝난 핵동결이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가 9.19 공동성명 육자회담 체제 때 안 봐왔느냐. 가서 핵동결하고 신고하고 검증 단계에서 사고 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하고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하느냐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어떤 상태냐면 김정은이가 왜 실무회담을 거부하느냐. 실무회담 만나면 이게 전문가들이라서 짐책이 자기들이 뭘 많이 내놔야 되거든. 그러니까 허영심만은 트럼프 만나서 쇼부를 치면 바로 그냥 어마어마한 걸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작년 싱가포르 회담 때 진짜 심각한 것은 연합훈련을 중단하면서 연합훈련이 도발적이라고 그 데피니션을 불법으로 규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을 왜 하겠습니까? 한미 상호 방위조약. 한미 상호 방위조약은 방어동맹입니다. 절대 침략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방어동맹인데 그래서 합법성을 띈 겁니다. 유엔 헌장에 따라서 국가 자위권을 침해해서 그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있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이라는 그 프레임이 있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한미연합 방위체제라는 게 있고 그 연합 방위체제의 시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미연합 군사 연습 및 훈련이 있는 건데요. 이 연습 자체가 도발적이라고 한 것은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불법 도발이라고 하는 것을 유엔 헌장을 정면 위배한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해버린 겁니다. 그게 북한이 주장하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놀랐을 거예요. 야, 이건 트럼프 만나니까 저 기부 띄워주니까 별걸 다 주는구나.
그래서 계속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갑을 올려놓고 트럼프를 애태우고 트럼프 네가 내 말을 안 들어주면 내가 미사일 시험해서 네가 작년도에 미국 국민들한테 사기치고 마케팅한 것을 한 방에 거짓으로 드러내놓을 테니까 너 똑바로 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됩니다. 트럼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트럼프는 정말 믿었다가는 난리 날 사람입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그러면 곧 미국 정상회담 하겠다. 그리고 갑을 왔다 갔다 하면 트럼프 아마도 김정은이가 정말 허접한 전혀 사실과 다른 A4지한 2장을 주면 덜렁해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1, 2, 3월 내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진전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즐기리라. 이슬같이